자는 이거부터 긋고서 이렇게 하죠. 예. 이게 오른손이요, 오른손. 그 다음에 입구자를 이렇게 쓰는 것이고, 통자는 요게 이제 또자, 오른손, 손을 뜻하는 뜻이기도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용자를 쓰지요. 용자를 쓰고 책받침 이렇게 쓰죠. 통할 통. 예. 광자는 집 엄자에다가 누르황자를 쓰죠. 예. 광. 명은 밝을 명자. 우통 광명이다 이런 얘기. 아, 광내. 아, 그렇지. 내가 이게 뭔 생각을 했길래 이렇게. 잠시 서랍 속에 고구마 생각한 것 같아. 광내하고. 자, 광내는 여기에다가 덮을멱자에 또는 이걸 덮을명, 짧게 하면 덮을명이라고도 하고, 길게 하면은 멀경자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멀다라는, 멀있다라는. 거기다가 들립자를 이렇게 쓰죠. 예. 자,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는 여기 광내전을 통하고 이렇게 하죠. 여기 하면 이게 집 전각 종류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기 잔주에 보면은 이 한정전지 위에 이 한나라 정전은 임금이 정사를 돌보는 곳이죠. 그 정전 오른쪽에 유연각 광내하니 연각과 광내라고 하는 집이 있다. 집이 있으니 개장 비서지실이라 모두가 비밀스러운 책을 간직한 곳이다. 이게 방이다. 이게요. 집실자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오른우자는 이게 오른손. 오른손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행하려 하는 거예요. 뭔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통할 통자는 여기에 이렇게 쓴 것이 이게 또자를 갖다가 이렇게 쓰는 뜻이라고도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용자는 옛글에 보면은 쓸 용자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복자 이렇게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점을 쳐서 딱 적중하면은 일을 행했다 이런 얘기예요. 점을 쳐서. 그래서 이게 쓸 용자로도 나중에 이 변천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기 이 용자가 나무 속 안을 파서 이게 비운 뭐라 합니까? 속을 비운 저 나무로 만든 통나무 있죠? 네, 그걸 의미하는 그게 손잡이가 달린 이거 통나무로 하기도 그렇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손잡이가 달린 이 그 나무로 만든 그릇, 통나무 그릇, 그것이죠. 그런데 이 통나무가 속이 비어 있으니까 이게 소리를 전달하는 기구로도 쓰이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아마 생각한데 이제 청동기 시대에 어떤 소리를 내는 어떤 통신기구가 발달되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통나무 역할만 하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여하튼 이게 속이 비어 있고 소리를 또 전달하는 그런 기구 역할도 하다 보니까 요 자체가 이게 길용자도 돼요. 길용. 도로. 저기 뭐 소통할 수 있는 도로. 그런 뜻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게 삼수변을 쓰면은 소술 용자가 되죠. 용출, 뭐 용천수다, 뭐 이런 말도 하죠. 예, 샘 솟는 거. 용천수라고도 이렇게 쓰고, 또 여기에다가 나무목자 쓰면은 이게 저기 그릇 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그릇 통자도 되고, 여기에다가 병질몸을 갖다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앞불통자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속이 탁 시원하게 뚫려가지고 그냥 기운이 잘 소통이 괜찮은데 그게 뭔가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앞불통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인변에다가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인변에다가 쓰면 우리 논에 보면 이게 허수아비 용자가 돼요. 허수아비 용자. 옛날에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순장제도가 있었죠. 순장제도. 근데 그 오랜 상고 시대에는 물론 이제 이게 여기가 인변에다가 이 모퉁이 우자를 이렇게 쓰면은 짜구자가 돼요. 배우자 할 때 이 우자가 돼요. 옛날에는 우리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함께 그냥 왜 웃으세요? 무지하다. 그래요. 순정이 아닌가요? 순정이 아닌가?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 아마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은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람을 갖다가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로 인형과 비슷한 걸 만든 거예요. 허수아비. 그죠? 인형과 비슷한, 사람 모양과 비슷하게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나무로만 이렇게 목각으로만 만든 게 아니고 여기 어떤 기관 장치까지 더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마치 점차 이게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과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 나중에는 어때요? 순장제까지 간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논에 보면은 공자가 탄식하신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이 인형을, 나무로 인형을 만든 자, 기무후횡저, 시작 우자, 참 여기 시작 용자, 요 허수아비를 만든 자, 아마 후세에 후손이 없을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라고 공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겠어요? 살생을 이게 결국에는 지금은 참 좋은 뜻에서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이게 장차 가다 보면 후세에 그렇게 정말 사람을 생매장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것이 당장 지금에는 그게 편리할지는 몰라도 이 제도가 장차 후세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까지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요즘에 정책들은 다 뭐예요? 100년 되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4년, 5년 요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엉망진창.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대학원생들인데 그냥 정치인들은 그냥 초등학생들이에요. 그냥 보면은 초등학생들이에요. 그냥 지금 요거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큰 문제예요. 큰 문제. 그래서 이게 이제 허수아비 용자도 되는 겁니다. 진시황 때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사람을 죽이진 않았겠죠? 죽이긴 죽였다고 그래요. 예, 거기 저기 뭐야? 병마용. 진시황이 제후이 36년간을 누렸는데, 그렇죠? 그때 13세라고 하셨나, 그때? 말 잘해야지, 이거 잘못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천자가 이제 지구하면은 그때부터 무덤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후세의 도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진시황이, 그러니까 36년 또 1년에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6년 동안 가짜 36개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 진나라가 망하고 그 초패왕 항우가 함양을 갖다가 거기를 갖다가 이제 정복을 하고 함락을 시키고 진시황 무덤을 팠는데 가짜 무덤 판 거예요. 가짜 무덤 판 거예요. 진짜 무덤은 그건 뭐 1900년대 초인가요? 얼마 안 돼요. 그때 발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 무덤을 이렇게 파고 했는데 거기에 아마 동원된 인부가 몇천 명이 아마 거기에 동원된 모양이에요. 몇천 명이. 근데 그 비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몇천 명을 죽였다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분서경유할 때 그 갱유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저 구덩이 갱자에다가 선비유자, 선비를 구덩이에 묻어 죽였다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거기에 그 사기에 보면은 460명을 묻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사기에 나온 얘기고, 야사인화에서는 몇천 명을 갖다가 그 비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몇천 명을 죽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그때만 하더라도 아마 사람을 생매장하지는 않았던 모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병마용으로 이렇게 했겠죠. 우리나라에도 뭐 부여라든가 이때 사람을 생매장한 순장제도가 있었다라고 하죠. 그런 제도가. 어쨌거나 이게 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기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통할 통자가 된 거예요. 통할 통. 광자는 넓을 광자지요. 집엄자 안에다가 누루황자 썼어요.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루황. 땅에서 갖출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대지와 같이 넓은 집을 광자로 이렇게 쓴 거죠. 집엄자에다가, 그죠? 땅을 뜻하는 누루황자를 여기다 써가지고 넓을 광 이렇게 한 겁니다. 안내자는 이 덮을멱자에다가 들 입자를 썼죠.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집어넣는 그런 뜻을 담고 있죠. 우리가 이 병자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본래 이렇게 써요. 들 입자를 쓰기도 해요. 우리는 보통 사람 입자를 이렇게 쓰지만, 이게 뭐냐? 일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빛, 양기를 말하는 거예요. 양기가 땅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뜻을 병자로서 이렇게 썼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통 광내하고 좌달, 좌자는 요거부터 긋고 이렇게 쓰죠. 아까 오른쪽은 이거부터 긋고서 이게 삐친 것부터 하고 했는데, 요건 요거부터 하고 이렇게 씁니다. 이건 뭐냐면 왼손을 뜻하는 거예요. 왼손. 왼손을 뜻하기 때문에 요거부터 긋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 한 장인공자를 쓰죠.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기에 이게 도울좌자가 되는 거예요. 도울좌. 우리가 보통 일을 할 적에는 오른손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죠? 오른손으로 일을 해요.
왼손은 가만히 있다 오른손이 좀 부대낄 때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좌다, 예, 이런 말을 쓰죠. 보좌다. 그 다음에 달자는 흑토자에 염소양자에, 예, 흑토자에 염소양자에 발자를 이렇게 썼죠. 예. 성자는 이을승자에 석자도 쓰고, 예, 이을승자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명자는 날일자에 발굴 명자 이렇게 쓰죠. 좌달 승명이라. 그러니까 이게 통할 달자 하듯이 여기도 통달 달자예요. 통달 달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이 우통 광내 하니까 오른쪽으로 광내 전에 통하고 하니까 여기도 왼쪽으로는 승명에 통한다. 이렇게 대꾸로 이렇게 딱딱 문장이, 천자문이 항상 대꾸로 되어 있어요. 문장이. 달자는 이게 통달 달자라고도 얘기해요. 통달 달. 근데 이게다가 흑토자에다가 염소양자를 썼어요. 이게 이제 흑토자가 이게 큰 대자로도 이게 큰 대자를 흑토자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우리가 보통 중국의 간자체 보면은 큰 대자에다가 이렇게 써요. 이게 통달 달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흑토자를 요 대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큰 염소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염소를 그냥 이걸 대자로만 볼 것이 아니고, 본래 이 염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보통 참 면양으로 순한 양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토자에다가 양자를 이렇게 쓴 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토신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토신, 땅을 지키는 신. 우리 왕릉에 가면은 그 무덤을 수호하는 거기 석상들이 있어요. 예. 혹시 왕릉 가보셨어요? 왕릉에 가면은 거기에 범도 있고 범도 있고 양도 있어요. 양. 그러면 이 범이라고 하는 것은 산 중에 왕이고, 양은 땅 중에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임금이 거기 안에 지금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산 중에 왕이요 땅 중에 신인 이 양을 거기다가 둘레 세워놓고 지키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옛날에 공자 가어라든가 사기열전에 보면은, 사기의 이제 공자 세가에 거기에 보면은 개환자라고 하는 사람이 우물을 파다가 목함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게 뭐 이상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뭐냐. 공자가 뭐 잘 아시니까 공자한테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분향이라고 한 거예요. 분향. 여기에다가 괴이름, 꾸밀빗자를 쓴 거예요. 분향이다, 이게 분향. 이게 우리 주역에 보면은 산화 비괴, 큰 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큰 양이라고 했듯이 큰 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큰 양이라는 뜻이지만
이게 땅에 지기가 엉겨서 생겨난 정령을 말하는 거, 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공자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땅에 그 정기가 잘 화해해서 생겨난 영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 말씀을 공자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단지 그냥 순하고 뭐 이런 뜻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생각할 것이 아니죠. 우리 자축인묘 진사오미, 미가 이게 양이잖아요. 토신이에요. 토신으로 말하는 거예요. 토신으로. 미토, 그죠? 토신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도 다 땅 없는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통달 달자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통달 달자로. 저희 그 조부님 휘자가 달자 외자예요. 호는 이 야산이시고, 야산이라고 하는 호는 30대 한 중반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 김천에 가면 뒤에 대성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마을 대성동. 대성이라고 하는 글자는 공자의 시호지요. 그죠? 그러니까 대성동에서 야산 선생이 그때 일제시대 때죠. 30대 후반 정도에. 내가 그래서 거기 마을 사람들은 그 마을 이름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공자동이라고도 해요. 대성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야 선생이 이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내가 공자의 도를 이어야겠다, 그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호를 야산으로 했어요. 아니 공자하고 요 이끼야자하고 뭔 상관이 있길래 야산이라고 호를 정하셨을까? 우리 주역을 보면은 주역이 64궤가 있는데 64궤에 한 궤당 효가 6효씩 있죠? 그러니까 64 곱하기 6 하면은 384효가 있어요. 근데 384효 사이에 거기에다가 주공이라고 하는 분이, 문왕의 아드님 주공이라고 하는 분이 글을 썼는데, 그 글을 공자가 해설을 하시면서 끝에다가 다 야자를 다 쓴 거예요. 384 효사에 다. 그러니까 이 야자는 뭐냐면 이건 이거다라고 확정을 나타내는 종결음이에요. 예. 근데 참 우리 주역에 묘하게도 공자가 384 효사에 다 이게 썼지만 딱 두 군데만 이거 쓰질 않았어요. 한 군데에는 호자를 썼고, 예? 이게 택화협궤에 구삼여에 가면은 혁언이, 삼취언이, 우화, 택화협궤가 아니고 이제 천지비궤. 천지비궤가 아니라 수지비궤. 죄송합니다. 저 나이 먹다 보니까. 이해합니까? 이제 곧 이제 따라오실 분데, 이제. 수지비궤 보면은 비지비니 불력상 호화 이렇게 썼어요. 다른 데는 야자를 다 썼는데 수지비궤에 비지비니 불력상 호화 이렇게 썼고, 택화협궤에는 혁언이, 삼취언이, 우하지, 의리요. 그 뒤에다만 요 글자를 썼고, 나머지 382호에다가는 야자를 다 썼어요. 그래서 공자가 그 문왕과 주공, 복의시 문왕 주공의 그 괴상과 괴사와 효사에다가 설명을 다가 이렇게 다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놓을 적에 이 야자를 딱 쓴 거예요. 이 야자는 뭐냐면 이건 이거다 이런 얘기예요. 요건 이것일 것이다, 요런 뜻이에요. 의자가 요건 이것이지 않을까,
의문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이게 대략. 그러니까 공자가 다른 데는 야자를 다 썼는데 여기다가는 야자를 쓰지 않은 것이 뭐겠어요? 거기에 공자의 비밀스러운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글자를 삼비라고 해요. 세 가지 비밀스러운 글자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나머지에다가는 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후세 학자들이 여기다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역은 공자로 인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다 누가 감히 뒤에다가 야자를 썼는데 여기다가 뭔 토를 붙이겠어요. 여기다가 야자를 썼는데. 그러니까 이 야자 속에는 공자의 어떤 정신이 거기에 딱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산 선생께서 당신의 호를 내가 공자의 도를 이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딱 하시고서 호를 야산이라고 누가 붙여준 게 아니라 당신께서 스스로 호를 이렇게 삼으신 겁니다. 야산이다. 달이라고 하는 휘자는 본래 야산 선생의 호적 이름은 순자 영자예요. 순자 영자인데 당신께서 이제 부모상을 다 이제 3년상을 다 치르고 나이 그때가 28살 되는 때에 금강산을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100일 공부를 하시고 신명으로부터 받은 글자가 이 달이라는 글자예요. 달. 달이라는 이 글자인데 이 달자를 야선생은 어떻게 썼냐면은 한 획을 뺐어요. 한 획을. 요건 전체가 16획이지만 요건 15획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게 책받침변이 7획. 그죠? 7획이에요. 3, 5, 7. 예, 우리 3, 5, 7 간격으로 달이 보름달을 이루죠. 초 3일 만에 처음에 달 모습을 딱 드러내고 5일이 지난 초파일에 상현달이 되고 7일이 지난 그때 둥근 보름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이 보름달이 중천에 높이 떠가지고 세상을 환하게 밤을 비추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은 우리가 한 달, 두 달 할 때 달자가 사실 이 달자를 갖다가 음역한 거예요. 네, 음역한 거예요. 우리가 왜 양지, 음지를 양달, 음달 하죠? 그 달자가 바로 이 달자예요. 달자가. 그러니까 달이라고 하는 것이 음을 뜻하기도 하고 땅을 뜻하면서 또한 저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 여기 묘하게도 여기도 보면은 요건 3획이죠? 요건 5획이죠? 요건 7획이에요. 3, 5, 7. 네. 야산 선생이 요 뜻을 삼비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뜻을 가르치는데 제자들이 요 앞에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문이 정말로 2개가 그때 당시에 2개가 있었는데 거기 밖에 제자들하고 파수를 보게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라. 파수를 딱 보게 하고서 이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언가 이게 비밀스러운 얼마나 비밀스러운 뜻이길래 여기에 담겨있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왜 하필 공자가 수지빅괴에 육삼효에 호자를 붙였으며 왜 하필 세상이 바뀌어지는 택화역 혁괴의 구삼효에다가 의자를 썼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통할 통자와 이 달자 로서 통한다는 뜻이죠. 통한다. 여기 승자는 이렇게 썼습니다마는 사실 요것이 이 부절, 병부절, 요 부절을 뜻하는 요 글자에다가 여기다가 이 손수자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썼지만 요게 양손, 아까 이 글자와 이 글자가 이렇게 변형이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손들이 위에 어떤 뜻을 공손히 받드는, 그래서 계승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변천이 된 겁니다. 명자는 날일자에 달월자를 썼죠. 그죠? 날일자에 달월자를 썼어요. 우리가 왼쪽은 밝은 쪽이고 오른쪽은 어두운 쪽이기 때문에 좌양우음 해서 그래서 밝을 명자를 날일자를 왼쪽에 붙이고 달월자를 이렇게 오른쪽에 붙인 겁니다. 우리가 해와 달이 합쳐야만이 밝을 명자가 되듯이 이 모든 것이 이것과 저것이 합쳐서 밝은 지혜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냥 분위기에 젖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동양학만 좋아했어요. 한 번은 누구 시를 쓰는 사람한테 너 시 같은 거 써봤자 뭐 이러다가 뭐 혼난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소설을 쓰는 사람이 있게 돼. 아니 그렇잖아요. 사실 뭐 2년 하면은 그냥 2년 무슨 어떤 2년법 간단히 그냥 얘기하면 될 것 같다가 그 2년이라는 두 글자를 설명하려고 그냥 한 권에 이만한 책을 갖다가 읽게 만드니 이거 그래서 그래서 한번 그 앞에서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인가 성의 뭔데 내가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그 앞에서 그 얘기했다가 내가 뭐 혼난 적 있지. 예? 아니요. 우리 숙부님 친구분이신데 숙부님 친구 앞에 그때 내가 이제 또 호기가 있으니까 또 그냥 뭐 시라든가 소설이라든가 뭐 이런 거 까짓 거 하다가 그냥 그러니까 우리 숙부님이 늘 저한테 그래요. 너는 한쪽만 파고드니 너 그래서 너 학자가 못 된다. 서양의학도 배우고 이렇게 해야 이래야 되는 것이지. 맨날 그냥 고전만 배우고 너 그래서 어떻게 네가 큰 학자가 될 수 있냐라고 우리 숙부님이 늘 저를 갖다가 그냥 꾸짖었어요. 우리 숙부님 혹시 이이화 씨라고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예, 역사학자. 우리 숙부님이 좀 저를 참 많이 귀여워하셨죠. 어려서 제가 서울에 가면은 저 데리고 이 역사의 어떤 그런 자취가 있는 곳 그런 데를 이렇게 지금 제가 조카들한테 한 번도 제가 그렇게 못했어요. 제 조카들한테 데리고 다니면 자상하게 야 여기는 이런 뜻이 있고 저건 뜻이 있고 근데 우리 숙부님이 내가 서울에 이제 방학 때 되면 올라가서 하면은 그 어떤 그런 데를 다니면서 야 이게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고 하고 또 잠 잘 때에도 그런 역사 얘기 같은 거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자상하게 이렇게 해줬어요. 그때 제가 우리 숙부님한테 바둑을 배웠지.
바둑을 배웠는데 이제 나중에 가서 숙부님이 나한테 2점 석점 붙이고 이제 참 그런데 참 가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그 이 언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숙부님의 그 어떤 그런 모양을 닮은 것 같아요. 아버지 역할을 하셨네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 광내와 성명이라고 하는 곳. 아까 광내는 연각과 광내가 광내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궁중에 어떤 중요한 책들, 어떤 비서들을 갖다가 모아둔 곳이고, 좌달 승명할 때 여기 승명전은 여기 보면은 잔주 볼까요? 우 승명여 여자예요. 집여자예요. 집여자. 승명여와 석거각, 석거각 각이 제 금마문 좌하니 금마문 왼쪽에 있으니, 그래서 왼자자 쓴 것이죠. 여기 이게 금마문이라고 하는 곳이 옛날에 이게 한나라 때 이 집들 아니에요. 전각들이잖아요. 그게 미양궁에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금마문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제 벼슬한 사람들이 왕명을 뭔가 받기 위해서 잠시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 훌륭한 학자들이 거기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혹시 비원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비원 거기 가면은 금마문이라는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훌륭한 학자들이 이렇게 잠시 모여 있는, 그렇게 왕에게 이렇게 뭔가 충언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겠죠. 네. 그러니 여기에는 교열 서사지실이라, 서사를 교열하는 곳이다 이거예요. 네? 서사를 교열하는 곳이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대구에 남평문시, 혹시 대구에 가면 그 만권당이 있는데 서재를 모아놓은 곳이에요. 만권당. 네, 만권당이 있어요. 사실 이 만권당이라고 하는 전각은 옛날 고려 때에 충선왕인가요? 충선왕이 그때는 이제 원나라 지배하에 있으니까요. 그 원나라 수도가 당시에 베이징, 연경이라고 하는데, 연경, 제비연자 쓴 연경에 거기에 머물면서 아마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일찌감치 연경에 거기에 머물면서 거기서 서재를 모집을 한 거예요. 서재를. 그 책들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이거 아마 성균관에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거기에서 이제 고려 여러 가지 이제 유신들 이런 사람 학자들이 거기 와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만권당이라는 그런 서각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 남평문시도 보면은 그 서재를 갖다가 만권당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학자들을 거기에서 이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곳이었어요. 우리 전라도에도 그와 비슷한 학자가 있었는데, 현곡 선생이라고, 고홍유 씨 아마 출신인 모양인데, 현곡 선생, 이 간제 선생의 제자예요. 거기도 그 많은 이런 서적을 모아둬가지고 거기서 학자들을 갖다가 배출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까 여기 보면은 그 앞장에
여기 승계, 납해, 한이, 변전, 의성이라 많은 이렇게 유신들이 그냥 신하들이 여기 이제 궁궐내에 있으면서 이렇게 책도 연구하고 공부도 하고 또 왕에게 좋은 또 그런 충언도 할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인재를 모아두는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